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미국의 금리 결정과 물가에 대한 시장 관계자들의 환상이나 원망에 있을 것입니다. 희망대로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에 거시적 환경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장을 펼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표지수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는 3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990년대 버블 당시의 고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2023년 초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일본의 5대 종합 상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움직임에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일본 시장이 저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약 3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1990년대 버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니케이 지수는 한때 7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보이는 등 혼란한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진의 영향이 있었지만 출렁거리는 시세는 작년 말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도쿄에서 열린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주최 행사에서 BOJ의 인플레이션 목표인 2% 달성 가능성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충분히 많아질 경우 정책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지만 이것은 실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연말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환시장도 크게 반응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엔고가 진행되어 한때 1달러당 140엔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 노동부가 6월 5일에 발표한 고용 통계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거꾸로 가고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다시 치솟았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단기적인 요인으로 요동치긴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의 변동폭은 작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포함해 시장 관계자들의 대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기대나 원망에 근거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한때 8조 달러를 넘었던 FRB의 대차 대조표는 7조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수준까지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리먼 사태 이전 1조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 10년간의 성장세를 고려하더라도 한 단계 더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국채를 팔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FRB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4% 정도 인상하고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회수한 것은 오히려 높게 평가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책이란 돈을 시장에 대량 공급하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큽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금융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응하는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고 시장에서 자금을 더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연한 경제학적인 이론이 시장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준은 주가 상승과 경기 확장을 원하는 시장 관계자와 산업계의 강한 완화 압력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FRB가 이런 목소리에 휩쓸리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편리하게 해석해 FRB의 의도와 시장의 기대에 괴리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같은 편차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나 산업계 일부에서는 세계적으로 현저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유가나 식료품 가격의 상승에 의한 단순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란 임금 인상,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감가상각의 증대, 이자율 상승 등과 같은 비용 상승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랬으면 하는 소망일 뿐 현실은 다릅니다. 전혀 약해지지 않은 인플레이션 추세의 배경에는 단순한 물품 상승만이 아닌 양적 완화책이라는 화폐적 요인이 얽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인플레이션이 단순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며 이제 충분히 금리가 올랐으니 금리 인상은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FRB가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자 시장은 더 나아가 단숨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채권 급등과 달러 약세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기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시세는 반대 방향으로 요동쳤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책 형태로 대량의 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돈이 완전히 시장에서 회수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하는 재료를 확대 해석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흐름으로 움직여버리면 펀더멘털에 반하는 것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보다 격렬한 형태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도 미국의 경우 FRB의 자금 회수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그나마 낫지만 가장 큰 폭탄을 안고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도전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로 말을 흐렸습니다. 시장 관계자 상당수는 올 상반기에 마이너스 금리가 풀리고 하반기에는 제로 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정책 전환은 일본 금융정책 정상화의 첫걸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도 일본 은행의 정책 전환에 기대하는 측면이 큰 편입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일본이 직면한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실시한 대규모 완화책은 상대적으로 보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정상화가 쉽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이 일본인들에게 전해진다면 아마도 일본은행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도전이라고 한 것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앞으로 일본은행이 직면한 거센 파도를 얇은 천으로 덮어놓은 것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거시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대량으로 뿌려진 돈은 아직 전혀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경제 하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책 등을 펴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련의 인플레이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금융 정상화의 길이 마련됐을 때 금이나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추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에도 자금이 몰리기 쉬운 환경은 계속될 것입니다. 섣불리 금융 정책을 펼 수 없는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그 영향이 한국에도 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